정의당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국내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다 그냥 깡그리 그냥 떼버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에 대한 뭐랍니까 적어내는 거 이런 것들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맞겠냐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권이나 누가 뭘 주장하려고 그러면 현장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측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정의당의 그 주장이 물론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현장의 상황을 보고 제가 보니까 막노동 하시는 분들 일자리 소개해주는 중개업소를 제가 몇 분 운영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국내 사람으로 원래 그분들이 잘 됐거든요. 구리에서 하시는 선배가 있는데 국내 사람으로 운영하고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른 사람이 없어. 인건 비용도 비싸고 한국 사람은 말 안 듣는다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간다 해서 이분이 항의하면서 그것도 이제 주택공사가 이제 토지공사가 같이 합작했잖아요. 발주하는 공사장 가가지고 저기 데모한다고 시위한다고 나한테 취재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한 2년 전 얘기거든요. 아니 3년 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고 했더니 요즘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대. 국내에 노가 되신 분들이.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물론 지금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고용 참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전반적인 의견들이 유명무실하다. 그건 이제 성과를 내기는커녕 이게 이제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월간 63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가장 앞세웠던 게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정책을 먼저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정치인도 기대를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원 노동시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그 단체들 노조 입장에서도 이제 물론 노조의 양면성은 있지만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전체 큰 틀이 있고 거시적인 것이 있고 미시적인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기 이제 비정규직 1,902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하면서 언론에는 그냥 매일 찬반 토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시적인 정책 분야가 아니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3년째 집권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말들이 좀 저는 이제 언뜻 생각이 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삼촌장이 조사해 주세요. 취임하시고 일주일 지나서 2주차 시작되는 날 그때 이제 5월 24일 2017년입니다.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그 브리핑을 하셨어요.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임하셔가지고 바로 일자리 위원회를 출발시키셨죠. 대통령 직속으로. 저는 대통령 직속이라고 그래서 진짜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누군가 봤더니 대통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출발이 됐고 특별히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게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분 다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고요. 이와 관련해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관련 이슈를 뭐 기획 또는 심의, 조정 또는 뭐 점검, 평가 이렇게 하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 그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네. 물론 지금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악의 뭐 고용 참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자리위원회가 네. 그 전반적인 의견들이 유명무실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성과를 내기는커녕 뭐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그 말들이 돌고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 취임하시면서 물론 이제 공약에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은 현장 감각이 정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제 경제학에 제가 볼 때 뭐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폴리페서들이 주장을 해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어떤지 그런 걸 사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현장 감각에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고. 그게 이제 그 시적으로 보신다라는 견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다가 보면 정책이라는 게 공약에 있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공약에 있어서 만약에 집행을 했더라도 갔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판단했으면. 근데 지금도 계속 마이웨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 이제 고명수 삼촌이 네. 이제 인국공 이게 네. 약자거든요, 약자. 그렇죠. 인천국제공항 공사인데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논란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논란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을 방문하셔가지고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이제 그 인국공은 그 이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 집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그 정규직 1,500명이 현재인데 이거보다 많은 1,902명을 한꺼번에 직접 고용하겠다,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5명을 뽑았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156대 1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시생들 취업 선호도 1위가 그 여기 인국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직장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그 근데 이제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많아요. 이제 50만이 반대를 한다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만 좀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김두관 어머니 얘기를 하셨죠? 네. 김두관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과격하거나 너무 용어가 극단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그분이 이제 용을 많이 얻어먹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 지금 현재 있는 전체적인 그 부분 맥락으로 보면 이분들의 얘기도 그렇게 뭐 100%다 맞다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 의견들을 좀 찾아보면 그런 점도 있죠,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냐면 일자리 문제는 자기의 평생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직장이에요. 그러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정규직으로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서 뭐 3년을 일하면은 정규직화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전에 어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비정규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 뭐 100몇십 대 1 되는 경쟁률로 공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오르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는 찬반 쪽의 양론을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리고 어떤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맞는 것이지 너무 앞질러 가서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공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항변을 하는 게 네. 뭐 대내온 게 우리는 용역 발주를 했고 그 용역 발주에 의해서 이제 했다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는 얘기 같지만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건 또 공약사항이 이제 근시적으로 보면 그 정부가 내놓은 그 하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따랐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 나누신 대로 뭐, 지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채용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채용의 핵심은 업무 분야에 얼만큼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지 못했고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그 큰 그 타이틀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50만이나 되는 이 공시생들이 반발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니들 참아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이제 또 불만의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짚어주고자 하는 거고. 네. 자, 뭐 데이터 통계도 있다면서요? 네, 저 취준생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잡코리아, 그 다음에 알바몬, 뭐 이런 데에서 그 취준생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사 자료가 있는데 그 응답자 중에 47.5%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어마어마하네.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대학생이 58.7%, 그리고 직장인도 30%가 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죠? 취업만 전담으로 하는 취준생이 58.7%고, 대학생은 47%가 좀 넘고, 뭐 직장인도 30%가 넘고. 그러면 젊은 층은 다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절반 정도. 절반이. 네. 그럼 직장인의 30%라는 거는 현재 직장이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또 20대가 과반수가 넘어요. 51.1%고 30대도 거의 40%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 5년 전에 이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이 공시생 비중이 약 5.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시생이 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가 뭐냐를 물었더니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라는 답변이 4분의 3이 넘는 7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근무 환경이 좋아서 이게 한 40%에 육박을 했고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가 또 36.5%, 또 이것도 웃깁니다.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가 30%에 가깝는 20대. 네. 저녁이 있는, 맥주가 있는 저녁. 네. 여기 한 27.8%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50%에 육박하는 이 공시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에 이제 인국공인데 여기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장님 그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들의 정원을 정한다면서요? 행안부입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공무원 티오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들은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공시생들이 그 본인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았느냐 그 고집하는 민원에 영향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행안부나 이쪽 그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관리를 할 때는 총액 인건비를 갖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데는 일단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말씀드렸고 이제 저의 생각은 어떤 정책이든 뭐 찬반 또는 뭐 누가 더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좀 이제 현장 업무 또는 실질적으로 그 당면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면밀하게 좀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급하게, 같습니다. 예, 네. 급하게 했는 것 같네요. 네, 네. 소장님 이제 우리나라 20, 30대 청년 중 이제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볼 의향이 있다. 볼 의향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이제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그 시적인 안목을 본다 하면 이제 약간의 이제 중년층들은 그래도 일자리가 안정화돼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쪽도 문제가 그쪽도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 심각하고 청년 예. 일자리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시적으로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경제활동 인구는 보통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얘기를 합니다. 예. 요게 2,551만 4천 명이에요. 예. 근데 지난달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예. 취업자 수가 2,693만 명이에요. 예. 근데 이 숫자는 작년보다 한 39만 2천 명 줄어들었어요. 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 경제활동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142만 명이 많아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 경제활동 인구는 아까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이 중에서 15세에서 18세까지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죠. 이 사람들이 한 190만 명 돼요. 가정주부가 지금 경제 비활동 인구가 한 332만 명이 됩니다. 요 두 부류, 그 다음에 군인이 있죠, 군인도 15세에서 64세에 포함이 되죠. 군인, 우리 숫자가 의무 군인이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43만 명? 네. 이런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에서 빼면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더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인층들이 엄청나게 그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페이지 중도 노인 160만 명,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들이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노인 빈곤율, 우리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이게 노인층의 일자리 문제 부족한 현상,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빈곤율이 세계 최고니까 자살률도 높은 거고. 그래갖고 이런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같이 엮어가지고 노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내일을 들어서 이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이가 65세 이상, 7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만둘 수 있는 그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도 이제 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만둔다 하면 이제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벌지 않으면 그분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삶 아니고. 굶어 죽는 거죠. 나락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제 좀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이 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시적인 일자리를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불법 취업을 해서 한국으로 많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이제 외국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들어갈 수 없게끔 지금 돼버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무총장님 조사하신 게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가 이제 나왔는데 실업자 수가 127만 8천 명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해 대비해가지고 13만 3천 명이 늘어난 거죠.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하고 비슷합니다. 이 숫자가 실업자 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실업자 수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비중이니까 이런 측면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라든가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일자리 없으면 뭐 저기 어디 가서 노가다 뛴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해봐야 편의점 알바나 뭐 아니면 택배에서 더 고생하는 택배 일이나
요즘 이사칩센터도 뭐 저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몽고. 법제관 그러니까 사장만 한 명만 네. 그리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만 네. 그렇게 한국 분이고 한국분이고 나머지 다 외국인 근로자. 그래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또 더 있다면서요? 뭐 네. 얼마 전에 뭐 저 태안으로 보트 타고 넘어오다가 네. 뭐 두 번 그랬더라고요. 4월하고. 더 있겠죠. 뭐, 정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도된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그 다 못 잡았다 그래요. 뭐 네. 대충 뭐 잡긴 잡았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물건을 외국에서 뭐 중국에서 마약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오시는 분들. 그렇죠. 불법 취업하려고 우리나라에 이제 미리국 한 거죠.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마약이나 이런 것들 갖고 온 줄 알았더니. 네. 하여튼 이 국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마약을 안 갖고 왔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마약 발견이 안 됐다.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아니, 보트는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을 못 사람 못 잡으니까. 잡았으니까. 네. 네, 사람 아직도 뭐 이왕 온 김에 마약까지 가져왔을까, 이 사람들이. 뭐 그게 국경 관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네. 그만큼 우리 이제 뭐 60만 대원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러는데 참 이게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국내 근로자들이 침입을 못하게 막는 그 고용 역차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좀 막아야 될 것이고 이걸 막으려면은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뭐 등록제를 한다든지 대만 같은 우리나라도 있던데 그 외국인 고용 우리나라 사례 부담금 있어요? 아니 이제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에요. 외국인이 직장을 등록을 해놓고 예. 바뀌면 예. 이거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이거 할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것만 제대로 관리가 됐어도 아마 뭐 대충 좀 정리되지 않을까. 대만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 그죠? 네. 이제 외국인 고용 부담금? 네,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우리나라만 고용 없습니다. 부담금. 네. 우리나라만. 또 저번에 보니까 정의당에서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무슨 이제 그 외국인 차별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차별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차별해야 우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우리 ILO에 예. 그 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 뭐 나이, 뭐 이런 걸 갖고 차별을 둘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예. 차별을 두지 않지만 예.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아, 피해를 그러네. 입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고용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네. 그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취업자, 아까 유흥업소나 이런 데 그렇죠, 가서 그렇죠. 네. 불법으로 취업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아, 그러겠네. 부담금,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안 냈을 때 네. 사업자한테 처벌이 엄청나게 세게 내려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최소한 불법 취업자들은 예. 불법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건 잘못되는 것이고 예. 법으로 못 가서 일하는 업종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일해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그 뺏어가는 거 이거는 그렇죠. 못하게 네. 막아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국내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 그냥 깡그리 그냥 떼버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에 대한 뭐라 합니까 적어내는 거 네. 이런 것들만 지적을 하더라고요 맨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맞겠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정치권이나 누가 뭘 주장하려고 그러면 네. 현장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 현장 실태가 감각이 어떻게 있습니다.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한 측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정의당의 그 주장이 물론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현장의 상황을 네. 보고 제가 보니까 막노동 하신 분들 네. 그 일자리 그 소개해주는 중개업소를 제가 몇 분 운영하신 분들을 봤어요. 네. 근데 국내 사람으로 원래 그분들이 잘 됐거든요. 네. 구리에서 하시는 선배가 있는데 국내 사람으로 운영하고 이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만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른 사람이 없어. 인건비도 비싸고 한국 사람은 말 안 듣는다고. 근데 그렇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생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적인 요소를 좀 가미돼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간다 해서 이분이 항의하면서 그것도 이제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가 이제 토지공사와 같이 합작했잖아요. 네. 발주하는 공사장 가가지고 저기 데모한다고 시위한다고 나한테 취재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게 한 2년 전 얘기거든요. 아니 3년 전.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아예 그게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 네. 국내에 노가다 신분들이.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고용 역차별 현상이 상당히 그러니까 심각해요. 우리나라 그 네. EPS라고 있어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이 2004년도에 도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근무한 거 이력을 다 이제 네.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자영업자들이나 농촌의 네. 농민들이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놓지만 이걸 관리를 농민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들어오면 네. 뭐